12월 13일 장후 시황 및 보유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한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남기기 위한 복습 예습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금일 국내 증시부터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단타, 그 다음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는 트럼프 섹터 그 부분이 트레이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 안에서는 여러 1번부터 뭐 10번까지의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1번에서 5번 부분 내용을 보시면은 뭐 재건, 전력설비, 로봇 의료, 조선, 남북경협 이런 종목들이 많이 큰 상승이 나왔고 특히 남북경협주 중에서 일신석재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그리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아직까지 힘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주 그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 테마로도 같이 우리나라 정치 테마로도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블 재료의 효과가 좀 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 종목들도 계속 순환매가 이어져 가면서 상승 하락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취임 전 그 내년 1월에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또 그 이후로도 살아남는 섹터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6번부터 10번까지의 테마, 우주항공, 전통에너지, 제약, 일론 머스크, 전력설비 이 테마들도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양지수가 상승 마감이 되면서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4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월요일 큰 하락이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화, 수, 목, 금 4일째 상승 행진을 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매일 찍고 있다가 한 3일 정도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제가 영상을 안 찍으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영상을 찍고 있는데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이고 12월 일정에 미국 일정, 한국 일정 동시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항공 스페이스X, 원전, 구글의 AI 자비스 이런 것들이 대거 그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섹터, 순환매 섹터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부분을 하락이 나오더라도 잘 모아 가신다면 무작정 계속 모으는 게 아니고 비중을 잘 조절하셔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마다 이제 모아 가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잘 대응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물리더라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일단 조정 순환매가 예상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일단은 저는 좀 현금을 보유하고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12월 14일과 19일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14일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과가 나올 건데요. 이게 이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6일 날 그 경과를 보면서 내일 탄핵 소추안 결과를 보면서 16일에 기존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하락을 벗어나지 못한 종목들이 남아있는데 추가 매수를 일배수만 할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주 많은 현금은 제가 베팅을 안 하고 있는데 8월 5일에 있었던 엔캐리 자금 이탈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 당시 코스피 코스닥이 10% 이상 급락하는 영향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일본 금리의 인상 시기가 12월 19일 아침 8시 50분에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어느 정도 선반영도 되겠지만 만약에 결과가 예상치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엔캐리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처럼 또 큰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큰 하락이 온다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기회가 될 거고요. 현금 없이 종목을 꽉꽉 채워 넣었던 분들은 아마 지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기회를 좀 보는 편이고 만약에 그 엔캐리 자금이 이탈되지 않고 크게 이탈하지 않고 뭐 일본 금리도 인상하지 않고 만약에 내년 3월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만약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면 증시에도 큰 악영향이 발생되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한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12월 19일 일본 금리가 확인되고 나면은 증시가 좀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좀 강베팅을 하면서 산타레리를 좀 즐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13일 오늘 매매 동향에서는 코스피가 0.5% 상승, 코스닥이 1.52% 상승, 코스닥은 상승을 4일째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 위주의 그 상승 테마, 그다음에 정치 테마, 정치의 정책주 테마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많이 상승이 나왔고, 트럼프 정치 이 테마 위주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참고로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4일간의 매도세가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 코스닥은 좀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4일간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아무튼 코스피는 오르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되는 이 순간에 4일간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다. 매도세가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좀 조심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그 시국이 안정화된 상태도 아니고 19일에 다가올 일본 금리 확인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외국인이 좀 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2배수까지, 제가 원래 그 한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할 때는 2배수씩 늘려가는 그 에버리징 매매를 하는데, 지금은 좀 그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배수 추가 매수를 하고 좀 천천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는 이제 낮은 비중으로 한 종목에, 원래는 제가 한 종목에 담을 때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이제 1차 매수를 하는 편인데, 이제는 조금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좀 낮은 비중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왼쪽은. 자, 이 부분이 지금 대파동 추세대거든요. 이 대파동 추세대 안에서 우상향을 그래도 그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중파동 추세대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하향 추세죠. 이렇게 하향 추세가 되고 있고, 지금 기울기 자체가 최근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요렇게 변경이 돼서 지금 이 추세대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요까지 이제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요까지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거의 마지노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승이 나온 다음에 뚫고 다시 위쪽에 기울기 쪽에 추세대 위로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자 부분인데, 아무래도 여기에 저항도 걸려 있는 부분이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일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마 월요일에는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19일에 악재만 끝나고 나면 다시 탄력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면요. 코스닥은 대파동 추세 때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어차피 지금 박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횡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하락 박스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강한 하락이 나왔죠. 근데 좋은 점은 이 하락 추세 박스권을 뚫고 4일간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기 한 700포인트 정도가 이제 변곡점인데요. 이 변곡점을 뚫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박스권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 한 780포인트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다음에 19일 결과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둘 다 저항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4일간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하루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월화 정도는 조정을 좀 예상하는 그런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또 돈을 좀 비축하고 계시다가 19일이 완전 끝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강력하게 베팅을 하시는 것도 나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일단 국내 시장에는 호재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유동성, 무제한, 그 정부의 개입이 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RP 매입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 시작된다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개입한다는 말만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인데, 10조 플러스 긴급자금 50조에서 60조라고 얘기하죠. 일단 그 증시 쪽에는 간단하게 10조 정도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방어가 안 될 때는 50조를 추가적으로 더 푸는 그런 방향성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자, 그 B2가 그 최저 수치라고 하는데, 신용잔고가 최저라고 볼 수 있겠죠. 신용을 많이 쓰면서 주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최저점이 내려갔을 때가 보통 강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요.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주식장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신용잔고가 가장 높았을 때는 또 매도 시기라고,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수치로는 호재성이 있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FOMC 미국 금리가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좀 좋은 영향으로 좀 발휘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호재가 아닌 악재는 한국이 경제 위기에 있다. IMF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 소상공, 그다음에 주위의 기업들, 뉴스거리, 그 정도만 봐도 그때 시기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더 심하다는 부분을 몸소 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 동성로 중심으로 시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동성로만 가더라도 지금 문 닫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소상공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상공들이나 기업이 힘들어지면 그게 바로 국민들한테 나타나겠죠. 네, 국민들한테 나타나고 그게 다시 경제 위기로까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2월 14일 16시에 탄핵 결과가 나는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가결됐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좀 호재로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불안감이 해소가 되겠죠. 그럼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악재는 엔캐리 자금 이탈 우려 12월 19일 8시 50분에 일본 금리 발표가 있는데 저는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CPI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냥 높게 나와서 일본 총리가 CPI 부분이 좀 높게 나온다면 금리를 바로 강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높게 나오면서 저는 기정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관세 전쟁도 남아 있고 아직까지 미국이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죠. 트럼프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1434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직까지 미국장은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 오늘 금요일 오후 한 11시 정도가 됐는데, 11시 반부터 이제 미장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미국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녹화를 할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은 장전이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도 뭐, 미국이 어제는 한번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보합권 수준이지 않을까요? 강한 상승은 아닐 것 같고 보합권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뭐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중국이 내년까지 적극 부양책을 펼친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 또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러면 가상화폐 이 관련주들도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기술 투자 이 종목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정도 갔었을 때 선반영돼 가지고 고점 12,000원을 찍고 지금은 8,000원 구간에 있던데요.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모아가시면 좀 모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19일 이후로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너도 나도 여러 나라에서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만들이 파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운임료가 올라가겠죠. 운임 관련주 뭐 대한해운, HMM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종목들이 상승이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 좀 요약을 하고 올 장후 시황에서는 뭐 시장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크게 제가 안 좋게 얘기한 부분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불안적인 리스크 두 가지가 남아있다. 정치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일본 금리 인상, 엔캐리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날짜도 다가오고 있고 불안감 해소에 대한 부분이 되고 있죠.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이제 선반영이 안 되고 후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날짜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또 회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